괜찮습니다. 불편하지 않습니다. 와 그거 진짜 어렵다. 선생님이 만약에 하고 같은 입장이라도 그 선택은 진짜 쉽지 않을 것 같아. 전학 가시는군요. 결국에는 어차피 전학을 가야 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그러기 위한 과정에서 과연 그것이 그냥 표면적인 것만 제거하고자 하는 그런 선택이 되지는 않을까.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선택도 너가 한다면 선생님은 존중해주고 싶어. 저는 이제 적응을 좀 하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던가 봅니다. 제가 어머님이라도 아쉽지만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꽃길 같았던 특목고에 입학을 합니다. 근데 중간고사를 치고 나면은 학생들이 대거 다른 학교로 전학을 돌연 가버립니다. 매 학기 입학 이후에 20명 안팎의 학생들이 이탈을 합니다. 적응하지 못했던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무거운 이야기이기도 하고 불편한 이야기이기도 하고 또 미안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영상의 목적은 특목고를 기획하시는 분들 또는 특목고에 보내놓았는데 아이가 힘들어한다 라고 생각되시는 부모님들께 현장에서 국제고, 외고, 영재과학고등학교 학생들을 위주로 가르치고 있는 저의 이야기가 도움이 되지 않겠나. 특목고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친구들의 유형을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열등감이에요. 열등감은 내가 상대방보다 아쉽고 부족하다는 것을 느끼는 것인데 근데 누군가는 1등급을 맞으면 누군가는 2, 3, 4, 5, 6등을 맞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것은 비단 특목고의 문제는 아니고 모든 우리 사회의 현상이기도 하고 모든 생태계의 현상이기도 하고 늘 그런 것인데 우리는 늘 함께해요. 특목고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다 보니까 먹고 자고 모든 것을 함께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학교에서는 노골적으로 너는 1등이야 너는 4, 5, 6등급이야 라고 가늠하지는 않겠지만 누구나 다 알게 돼 있어요. 지난 학기에 전학을 간 여러 학생들 중에서 한 명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선생님, 저는 열심히 해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성적을 올려줘야 되는 선생으로서 되게 미안한 마음이 제일 앞섰었고 마음이 무겁기도 했었고 여러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 친구보다 못했던 아이들도 다 같이 그만뒀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독 그런 학생들, 그러니까 아쉬운 자신의 이제 학업에 대한 위치가 더욱 힘들게 받아들여졌던 것 같아요. 물론 전학 가는 모든 친구들이 저한테 저는 열등감 때문에 그만둡니다 라고 얘기하지는 않을 겁니다. 4등급 이하 학생들이 주로 전학을 가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친구들의 부모님도 제가 알거든요. 뭐 여전히 연락을 하고 여러 가지 정보도 나누고 하는 부분이 여전히 계십니다. 좋은 관계로요. 근데 상담을 오셨을 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제가 이제 학원 선생님이다 보니까 어머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위치도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어머님들 오셨을 때 어머님들 이야기를 경청을 하고 어머님들이 필요한 거 원하시는 거를 제가 맞춰드리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인데 근데 저도 학부모로서 그런 생각 많이 들더라고요. 그 전학 간 친구들의 다수의 학생들이 자기 성적에 자기 학업의 위치에 열등감을 느꼈었는데 어머님들께서도 상담을 할 때 아이가 이제 함께 있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아이가 문법 못합니다.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잘했는데 지금 못합니다. 이런 식의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었을 때 제가 주목하는 것은 아이에게 주목합니다. 아이가 부모님의 그런 판단과 평가를 듣고 과연 스스로는 어떻게 느끼고 있을까 라는 것이죠. 저는 아이들에게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어머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이렇게 말대꾸하듯이 얘기하는 사람도 아니겠지만 다만 상담이 끝났을 때 아예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못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제가 하거든요. 부모님한테는 그런 얘기를 별로 안 드리는 이유 중에 한 개가 그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학원 보내보시면 학원 선생님들 대부분 다 비슷하거든요. 학원 선생님이 아니에요 어머님 얘 공부 잘합니다. 이 정도면 영어 잘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를 안 할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은 학원에서 공부를 별로 안 시키는 것 같아요. 부모님은 공부를 되게 많이 시키고 많이 푸시를 하기 위해서 학원을 보냅니다. 물론 아닌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런 분도 계신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 학원 원장이 학원 선생님이 이 정도면 잘하는 건데요 뭐 더 이상 공부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우리 학원에 안 다녀도 돼요 라는 얘기로 귀결될 수도 있고 또 수강하는 거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교육도 받고 강사들이 원장님들도 그런 생활을 자주 하세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어머님들하고는 상담할 때는 그냥 참고만 정도 하고 노골적으로 어떻게 하세요 라고 얘기는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어쨌거나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아이들이 그런 평가 속에서 많이 기가 죽어 있어요. 그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런 친구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치면은 실질적으로 또 성적이 부모와 자신의 기대만큼 안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아쉬움과 괴로움과 힘듦을 더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학원을 그만두는 첫 번째 유형의 학생들은 열등감을 느끼는 것 같다. 열등감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요, 제가 진취성이라고 이름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진취성은 내가 어떤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하고자 하는 것을 이루어 나갈 때의 적극성 정도가 되겠는데, 특목고에 가게 되면요, 아이들이 대부분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나서서 뭔가를 하려고 하기도 하고, 또 학급 내에서도 그룹 내에서도 상당히 목소리가 크고 내가 원하는 바, 내가 리드하고자 하고 자기 표현을 능수능란하게 원하는 대로 하는 친구들이 제법 많습니다. 근데 성향이 그렇지 않은 학생들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개인주의는 잘못된 것은 아니죠. 내가 남들만큼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내가 원할 때 필요할 때만 표현을 하는 사람이라면 그것도 나름대로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이 마치 적응을 못하는 사람쯤으로 여겨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학교에서 학급에서 원체 분위기를 리드하고 서로 목소리가 높다 보니까 반대 성향의 학생들은 소외되는 듯한 느낌도 아마 받을 겁니다. 그랬을 때 자신의 성적마저도 원하는 것만큼 나오지 않게 되었을 때 조금 더 소극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또 그런 모습들이 스스로 그런 공동체 생활을 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 더 힘들게 놓여질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특목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늘 함께하는 학생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특목고에 가지 않았다면 굳이 노출되거나 공유할 필요가 없는 것, 그런 것들까지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서로 공유되게 됩니다. 지극히 개인적인 부분과 사고의 방식과 표현의 방식까지도 하다못해 매우 작은 습관까지도 남들과 타인과 공유하는 그런 공동체에 놓여 있어요. 그것이 익숙하지 않은 친구들, 다수의 학생들과 나의 모습이 좀 다르다고 느껴지는 친구들에게는 조금 힘들게 다가올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주로 적응하기가 좀 어려워했던 것 같고 제가 학원에서 수업만 해보더라도 그런 것들이 느껴져요. 어떤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학원에서 그 분위기를 학교보다 훨씬 더 편하게 제가 리드를 합니다. 친구들 사이에 지극히 또래들 사이에 일어나는 듯한 말투와 이야기와 분위기를 알 수가 있어요. 소위 말해서 누가 클래스에서 분위기를 좀 리드하고 누가 질문했을 때 누가 누구를 좀 놀리는 듯한 얘기를 하고 누가 좀 놀림을 당하더라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쿨하게 이겨내지만 또 누군가는 알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꽁하게 그것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고 상처를 받고 이런 것들이 느껴져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때로는 힘들 수도 있겠다. 때로는 이런 부분들이, 이런 상황들이 누군가에게는 되게 불편하게 받아들여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가 1등 하면 참 좋겠지만 1등을 못할 가능성이 훨씬 더 크죠. 제 학원에도 열심히는 다 하지만 성적이 잘 안 나온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 친구들 중에서 제가 되게 평가를 높게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특목고에서 적응을 되게 잘해요. 어떻게 적응을 하냐면은 제가 예시를 들어 드릴 테니까 클래스마다 수업을 하다 보면 내신 관리가 되게 중요한데 그럴 때 모르는 것들이 되게 많이 생깁니다. 근데 아이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뭔가를 모를 때 다른 아이들이 학생이 모르는 것을 질문을 하고 이걸 알아나가려고 노력을 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한국 학교에서는 약간 이렇게 놀리는 것 비슷하게 그런 분위기도 일어나거든요. 반대로 내가 모른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친구들에게 좀 알려줄래? 친구야, 내가 이거 모르겠는데 너가 설명을 좀 해줘. 너가 설명하니까 내가 더 잘 이해되는 것 같더라. 이런 식의 질문을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학업 성적의 높고 낮음을 떠나서 이렇게 얘기하면서 공부해 나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학교 생활을 하면서 특목고의 이점도 가져가면서 성적이 아쉬움에도 불구하고 괴로워하지는 않습니다. 더 많은 노력을 해야겠다는 열망으로 바꿔내고 또 그런 친구들이 실질적으로 시간이 지났을 때 처음의 성적과는 달리 시간이 지날수록 발전되는 모습도 훨씬 더 많이 보이기도 하고 그런 학생, 그런 아이가 되면 저는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잘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잘하더라도 선생님에게 선생님 제가 이거는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또 선생님 제가 이거 정리해봤는데
오늘 제가 모르는 것 중에서 이번 시험 대비 과정 중에서 제가 이 주제에 대해서 좀 부족한데 이 주제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주로 적응을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되고,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남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없도록 가르쳐 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아이가 있습니다. 근데 왜 저희 어른들 사이에도 아는 지인들이랑 얘기하다가 예를 들어서 뭐 NFT 얘기했습니다. 뭐 NFT에 대해서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저기 제가 NFT에 대해서 용어를 잘 모르는데 그게 뭔지 설명 좀 해줄 수 있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말은 쉽지만 또 어떤 관계에서는 또 얘기를 끄집어내는 게 좀 쉽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부모님들이 애시당초 먼저 보여주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아이랑 같이 뭔가를 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런 걸 물어보거든요. 전화할 때도 마찬가지. 그거 잘 모르겠다.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이런 모습들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아이도 따라 하거든요. 그것처럼 모르는 것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고, 또 내가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도 크게 두려움을 느끼지 않아요. 그런 모습들이 갖추어진다면 특목고에 가더라도 훨씬 더 좋은 자세로 학교 생활을 임할 수 있지 않겠나. 감사합니다. 영재 논리의 그 쌤이었습니다.